14일 시장 준비해보죠. 환경 브리핑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전체적인 시장을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저는 지그재그 파동이 계속될 거라고 예고해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500과 14,500에서 한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나 한번 보세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급락하고 그레이트 로테이션 개념이 들어와서 미국 국채 팔아, 그리고 중국, 대한민국 주식사, 위험자산사 이런 환경이 돼야 우리나라 시장 추세 상승합니다. 그래야 3,500이든 그 이상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전에는 어때요? 그냥 박스입니다. 박스. 요번에 3,000 깨고 공포 2,800 간다 시나리오인데, 그냥 미국 시장도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 빅스 지수라고 있어요. UVXY. 이게 수익을 안 줘요. 그냥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려요. 미국도 이 UVXY가 한 40불을 넘어서 지금 22불이거든요. 한 50불 정도 에너지가 보여야 배팅을 하는데 지금 30불도 못 가고 있어요. 30불도. 전에 한번 30불 근처까지 왔다가 30불 언제냐면 여러분들 딱 보세요. 7월달입니다. 7월달. 30불 정도 왔다가 우리 7월 9일날 한번 시장이 우리 저점 찍은 맥점이 하나 있죠. 그때 34불이고 지금 거기서 22불까지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버스 곱 갖고 보면 또 감이 잡힐 겁니다. 인버스 곱. 제가 2,000원에서 2,200원에서는 팔아라. 코덱스 인버스 곱. 1,800원대만 오면 사자. 이러한 박스 매매만 여러분들한테 체크해드리고 있고, 지금은 코덱스 레버리지 사갖고 어디까지? 연말이나 내년 연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덱스 인버스 곱 어디 있나? 코덱스 인버스 곱 한번 위치 한번 보시죠. 이 선물 200 인버스 곱 요번에 얼마 고점 나왔죠? 8월 19일 20일 가장 공포스러울 때 2,100원입니다. 이거 다시 1,800원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7월달 보시면 우리는 이게 1,825원이 6월 25일, 그리고 뭔가 7월 8일 이때도 2,000원을 못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최고 많이 올랐던 자리가 8월 5일에서 8월 20일 자리입니다. 1,845원에서 2,155원. 그냥 얘는 지금 녹아나고 있어요. 녹아나고. 그래서 항상 내가 생각하는 심리와 그걸 대표하는 지수가 탄력성을 보이는, 이제 얘 2,000원을 지지하면 공포심리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런데 2,000원을 깨면 이제 다시 상승을 하겠죠. 그게 뭐 갖고 본다? 삼성을 다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8만전자 가면 얘는 또 1,800원 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8만전자 가기 위한 마지노선 있죠. 전번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 8월 5일 고점 말고요. 77,000 오늘부터 그거를 카운팅 해보시죠. 일단 상해 증시는 아주 우리가 보면 황당무계한 뉴스들을 많이 보십니다. 황당무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철학 교수가 있습니다. 최진식 교수님이라고. 가끔 가다가 동영상이나 EBS 보시면 최진식 교수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뚱딴지 같이
최진식 교수는 님이 주식시장 얘기할 때 왜 나와? 우리가 항상 이분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황당무계한 상황일 때 미래가 꿈을 꿀 수 있고 볼 수가 있다. 이미 답을 찾지 말아라. 주시장에서 정답 없습니다. 답을 찾지 말아라. 그리고 합리적 사고로 이미 답을 찾는 거는 이미 기준이 설정돼서 그것을 미리 설정한 세력들이나 그러한 논리에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을 다루지 마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비합리적인 초기 조건, 황당무계한 상황에서의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목표를 설정해 갖고 시간의 당금질, 건너뛰기라고 표현하시는데 이 최진식 교수님은 건너뛰기라는 단어로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시장의 건너뛰기로 가서 미래의 지향점을 가는 그러한 투자 전략을 제가 역발상 전략이고 하고 그 다음에 follow the man, follow the money 복잡게 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나오는 거 뭐 시진핑 영어 퇴출 중국 황당무계예요. 보면 우리나라 일반적인 서구적 사고로 보면 이 곧 중국 망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엔트그룹, 마윈, 백기투항, 알리페이 대출 부분 사실상 국유화. 이런 징후를 보면서 어떤 분은 상해 증시 급락하고 중국 증시 투자하지 마라. 종목별로는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DDG싱 공동 부유 나오면서 레츠고를 불러드렸습니다. 이거 4천 넘어서 5천 간다. 왜 그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시진핑의 미래 전략은 중국 본토 갖다 얘기해서 나스닥 같이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연봉으로 미국 나스닥하고 상해 증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번 그거에 대한 우리가 그 브리핑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스닥 연봉 2016년부터 지금까지 4,5천원짜리 4천 5천 포인트를 15,000. 그래서 이제 나스닥은 저는 지그재그 파동 한 1년이나 3년 아니면 하락 파동 그럴 때 이제 상해 증시 공동 부유로 못 가도 5천에서 그걸 넘는 에너지가 나오나 그 시발점이 4,000포인트입니다. 금년도의 최고점이 3,700인데 그건 왔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한쪽을 숏을 칩니다. 그게 홍콩 H라고 그랬습니다. 홍콩 H. 그리고 상해 증시는 베이징 거래소 만들면서 롱. 그래서 일단 목표는 여기까지 봅니다. 2015년 6월 5,178. 여기까지 2022년 내년도 북경 올림픽 전에 바로 땡겨버릴지 그 이후까지 에너지를 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금융주 시가상위 1등부터 10등에 미국 시가상위 1등에서 10등 뭐가 포지션 되어 있는지 우리나라는 뭐가 포지션 되어 있는지 중국은 뭐가 포지션 되어 있는지 그거를 체크하면 피안보험 공상은행 은행이 대부분 귀주모태주 공상은행 근데 요번에 사치품 여러가지 규제 사이클로 공상은행이 귀주모태주보다 더 사이즈가 커지는 이러한 현상도 나오고 있는 게 이 공동 부유의 전략 그리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술주에 집중한다. 이제 반도체 굴기 이제 M&A 그래서 제가 SK 하이닉스 지분 확보하는지 봐라.
중국계들이, 심지어는 삼성전자, 이런 전략까지도 지금은 들으시면 황당무계하게 들리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으로 전략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어저께가 굉장히 위험했어요. 환율 사태를 보면 지금 1177원입니다. 직전 고점 8월 20일에서 지금 5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시장은 삼성전자 보시면 제가 75,000원 북한이 미사일 쐈는데 오히려 반대 현상 나왔습니다. 반대 현상. 저는 시장이 정답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는 공포나 머리보다 그걸 갖고 어떻게 기승전 삼성전자, SK 시가상위 종목들 이용하나. 제가 75,000원을 기준으로 73,000원대로 가는지 76,300원으로 가는지 보라고 그랬습니다. 어저께 정확하게 76,300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이 더블 이상 갔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9월 6일 77,600원. 이번 주에 추석 전에 이걸 돌파하냐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락 파동이 아니라 N자형 상승 에너지가 나옵니다. 어저께 삼성전자와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9월 6일 고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종합주가지수나 전체 지수는 따라가는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매수가 미흡해요. 저는 이게 1000만자 하나 붙어야 됩니다. 우리가 때릴 때 2000만주, 3000만주 때리는 걸 봤습니다. 그때 공포가 일었거든요. 외국인이 그렇게 때릴 수도 있구나. 마찬가지로 요번에 최근에 가장 많이 산 게 470만 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100만 단에서 놀아요. 이 100만 단은 그냥 뭐라 할까요? 그냥 하단만 지지하는 정도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저께 75,000원에서 76,000원. SK하이닉스는 주가는 안 올리는데 꾸준히 모읍니다. 10만 단에서 꾸준히 모으고 있어요.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한 3개월 모으나 보시죠. 그리고 모은 다음에 그때 125,000원이든 135,000원이든 그때 땡. 그러면 언제예요? 연말 내년 연초입니다. 이런 시간이 SK하이닉스와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그 구조로 가나 보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집어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2013년도에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 인덱스가 1년 안에 30%나 급등하고 한국에서도 우리 요새 서학개미 같이 미국 펀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가장 유명했던 펀드가 번스타인 그로스 펀드하고 피델리티 펀드. 이거 옛날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레이트 로테이션. 뭐냐? 미국 국채 팔아갖고 아시아로 위험자산 주식 사라, 이런 이동 과정을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중국 증시와 우리 증시는 이 공식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9월 연준이 10월달은 없습니다. 11월 연준이. 나스닥은 14,500, 15,500에서 그냥 지그재그 파동. 이 속에 이제 중국은 치고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못 따라가요. 홍콩 H하고 연동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 본토 증시하고 연동되려면 전차 군단이 움직여야 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8개월 동안 조종했습니다. 얘가 1월달 고점을 뚫는 에너지가 나와야 대세 상승. 그래야 3,500 이상을 봅니다. 이게 언제 나올까요? 저는 2022년이나 2023년 코스에서 이게 나온다라고 배팅을 해드리고 있고, 그 분기점이 10월에서 내년 3월 달에 대선 전환 시점에서 전차군단 에너지, 미국 투자, 그리고 수소경제가 하나의 화두다라고 전략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금 치고 나가고 있어요. 포스코는 현대 모비스가 아직 못 가고 있고요. 그래서 못 간 종목들을 집중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뭘 하지 마. 여러분들 우리가 연초에 삼성전자, 현대차, 애플카 절대 하지 마. 셀트리온 절대 하지 마. 하지 마 전략 철저히 지켜보십시오. 제가 카카오 15만원 때부터는 절대 하지 마. 여러분들 카카오 블랙 딜 돌린 단가가 얼마예요? 11만원입니다. 11만원. 제가 15만원 단에 이런 예고해 드렸습니다. 블랙록이 5%를 신고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환호하는데 매도자의 시각으로 보면 얘네들 이제 작업 들어가네. 제가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작업 들어간다. 상승하려면 4%대에 놓고 왜 노출시켜요? 노출시켰다는 게 위험하. 카카오뱅크 9만원 갈 때 와 새로운 세상 온다. 그 다음에 외국계가 계속 산다. 제가 폭탄 제조라고 그랬죠. 올려놓고 죽여버릴 거다. 카카오뱅크 4만원과 5만원 오면 합니다. 고점에서 신규 상장 종목은 반토막 때문에요.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나 SK바이오사이언스 고점에서 신규 상장 종목 다 반토막이나 그 이상 된 것도 많아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반토막 됐을 때만 삽니다. 그리고 최근 올라가는 종목들 롱숏을 보시면 분명합니다. 카카오, 카카오뱅크, 삼바,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이제 네이버, 플랫폼과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이제 숏으로 갔고,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LG와 SK케미칼, 이제 SK케미칼, 롯데케미칼, 한국전력 이런 게 보인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빅데이터 보세요. 아주 카카오 관련돼서 우리도 똑같이 중국과 비슷한 개념의 플랫폼 민간으로 가는 걸 막는 정부 차원의 에너지가 나올 거다. 아주 다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 보유지분 5천억 블록딜 한 게 여러분들 4월인가요? 11만원 했습니다. 이 가격대까지 빠지나 한번 보세요. 카카오는. 지금 뭐 금산분리 위반해서 뭐 공정위 직권조사 옛날 공정위 김상조 삼바 보는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삼바. 아주 그냥 때려잡아서 거의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가는. 이제 카카오가 그 대상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카카오뱅크. 이 견적비용이라고 제가 얘기해 드리는데 견적비용. 상장 전에 그들만의 리그로 갖고 가는 단가. 우종사업본부의 매도. 코스피 200 편입 전에 고점 만들어 놓고 이제 크래프톤이나 카카오뱅크는 이제 공매도 걱정을 하시죠. 코스피 200 들어가니까 이제 반작용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은 무조건 반토막. 그리고 시가상위 종목은 25%에서 38.2. 요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한테 그때 상황이 나쁘니까 이런 가격까지 빠졌겠죠. 그럴 때 삽니다. 바닥 확인하는데 또 어떤 건 3개월 걸립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카뱅은 언제 사냐? 47,000원이 반토막입니다. 그러니까 55,000원과 45,000원을 동그라미 거으십시오. 그리고 금년 안에 여기를 보여주는지. 카카오는 11만원이 중요해요. 블록딜 도른다 아까. 작년 10월 30일부터 제가 13만원이 이제 저항으로 작동할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65,000원과 17만원의 중심값인 11만원. 고점에서 한 31% 빠지는 수준입니다. 시가상위 종목. 요 가격대까지 언제 오는지 제가 미리 그려봤습니다. 10만원과 11만원 사이에서 거래량 격감하고 관심이 없어야 돼요. 이 상황이 언제 나오나? 내년 3월 정도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3만원에서 11만원 사이에서 한 4, 5개월 왔다 갔다 하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 빅데이터 보시면
이제 최종문 제2차관이 카타르 오만 갑니다. 우리가 팔로더맨 해갖고 계속 추적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카타르는 카타르 노스필드 대우조선해양, 오만은 전차 현대로템, 연말에 이집트. 이렇게 미리미리 이분들이 왜 가지? 즉 우리나라 무기를 K방산하려면 왜 이런 것들이 다 협조화 됩니다.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 단어를 요새 많이 보죠.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는데 백악관은 노상 똑같, 대북 입장 불편, 언제든지 대화 재개. 정의용 또 현 정부의 책임자께서는 단어가 우리가 보는 와 정의용 그러니까 정부의 색깔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만남 제한, 북과 대화가 시급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미국이나 우리 현 정부나 이런 것들을 팔로우 더 맨, 팔로우 더 머니 해보시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우리가 25,000원, 27,000원에서 매수 사인 내드려서 카타르 프로젝트라든지 그 다음에 또 잠수함 수주를 해오는지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에서 이게 파이브 아이즈하고도 연결돼 있고 미사일 주권 갖고 오고 핵 폐기물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가 잠수함에서 이제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 쏘는 수준까지 이제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나 동태적으로 추적을 해보죠. 이게 하늘길 열린다라고 표현합니다. 9월 17일부터 카운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경제는 이미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이거는 앞으로 10년을 주도할 거다라고까지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건설주하고 비슷합니다라고. 그래서 수소경제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국가 차원의 전기료, 가스료 다 올릴 겁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간단히 얘기해서 배를 액화시켜서 카타르에서 액화수소를 갖고 와서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와야겠죠. 포스코나 중심이 있겠죠.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SK케미칼, 롯데케미칼,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등등등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디테일하다고 그랬어요. 이제 가스공사는 요새 여러분들한테 한 종목당 10억 사기 만만치 않다고 그랬죠. KT는 사줄 수 있고 이제 삼성전자 살 수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1억만 사도 후달리거든요. 요새장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 가장 큰 악재가 급등한 종목. 그럼 가스공사 이제 전에 떨어질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할 때 제가 5만원 딱 거놔라. 그 주무세요. 5자 볼 때까지. 한국전력은 4자 볼 때까지 그냥 주무세요. 매매할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전력은 지금 23,000원에 사갖고 4만원대 오면 시간 맞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10억도 좋고 100억도 좋습니다. 이런 거는. 종합주가지수 1800과 2000 와도 상관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큰 자산가들은 한국전력을 한국가스공사하고 최근에는 집중적으로 은행에다가 10억 100억 넣으면 뭐예요? 금리 인상 2번 해도 얘 시세 차익 보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리고 그 감각으로 KT 성공하신 분이 이제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를 그대로 갑니다. KT 21,000원에서 23,000원대 그 논리로 금년 연초에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을 저 만나는 분들은 다 매도해갖고 KT로 갔습니다. 최근에 34,000~35,000원에 일부 좀 팔아갖고 급락한 현대로템 그때 22,000원 왔을 때 그걸로 이동하신 분도 계시고 KT 그대로 끌고서 생각대로 5G 위드 코로나 그리고 얘도 북한과 뚫려갖고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 KT 통신선 사용하는 시절까지 가보겠다. 그럼 이게 10년, 20년 롱 전략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큰 자산가 중에 북한에 고향을 두고 계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렇게 가겠다. 내가 부동산 강남의 그 높은 건물을 갖고 있는 것도 그 호흡을 했다. 뭐 이러한 배밭부터 시작해 갖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강남에 배밭을 하다가 그거를 지금 이제 건물주들이 되신 분들이죠. 80년대 얘기입니다. 80년대. 요런 큰 부는 이러한 롱텀의 미래 지도를 그려야 가능합니다. 트레이딩해서 그렇게 큰 부를 이루지 않습니다. 제가 38년 동안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 수많은 경험에서 제가 터득한 그러한 단순 이치를 계속 전달해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구자를 따로 만들거나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위클리 옵션은 100에서 200, 기본 옵션은 300에서 500. 이게 주식을 기다리게 만드는 해지 전략, 해지입니다. 해지의 개념이 뭔지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하나씩 예측한 시나리오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달 말 정도 유엔 총회에 우리 대통령 가신다고 그랬죠. 탁현민이 왜 갔다 왔는지를 미리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나 보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관심 있는 거는 남선알루미늄입니다. 이제 정세균 후보가 사퇴해서 이제 9월 25일인가요? 전라도 가장 큰 투표가 있죠. 이때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엎어치게 하는지 따라붙는지, 이게 또 남선 알루미늄 에너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 전까지 남선 알루미늄이 5,000원을 돌파하는지. 그 다음에 저는 가장 큰 호재가 이겁니다. 바닥 난방 규제 완화.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빈 땅에서 뭐 신도시 개발이나 빈 땅에 국유지를 통한 건설 가장 빨라요. 근데 그거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노출 아직 한 번 된 데가 없어요. 신도시는 뭐 발표한다고 그래도. 두 번째가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이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사고 있는 거를 재건축해봤자 공간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재개발. 이거는 뭐 단독주택 있는 걸 부셔갖고 재개발하는데, 재개발도 또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이 지금 오피스텔 난방되게 하고 방 2개 있는 것짜리. 그럼 이게 보면 정부가 얘기하는 조그만 도시형 아파트 20, 30대 방 2개 난방, 그럼 오피스텔이 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신속하게 오피스텔을 집으로 만들 수 있는 규제. 근데 실제 시장은 이게 도시가스하고 난방이니까 도시가스, 수소경제, 그 다음에 공급 물량 증가. 근데 히림 보시면 시간에는 상한가 쳤는데 어저께 윗골이 달렸어요. 눌림목입니다. 오히려 눌림목 때 한번 사보겠습니다. 이 재료는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보니까 가스공사하고 도시가스, 오피스텔 요런 것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체크하고, 그리고 어저께 미사일 쐈는데 시장은 아난티 대단합니다. 아난티 이거 한번 물건 낼 것 같아요. 2만원까지 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지를 해갖고 8월 달에 떨어지는 칼날 잡아갖고,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그리고
연봉으로 어마무시하게 빠져서 월봉으로 이지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사면 안 되셨어요. 근데 주가는 8월달 급락 이후에 아주 로켓포를 쏩니다. 직전 고점 쌍봉을 15,000원을 우리가 15,000원 돌파 목표를 잡았는데 이것도 돌파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도 16,500원 잡고 50 내지 70% 팔아드렸습니다. 남은 물량은 18,000원에서 2만원 사이 오면 다 팔아버리고, 이게 월봉을 보면 왜 올라가는지 여러분들 감이 오실 겁니다. 거의 10년 만에 움직입니다. 10년 만에. 그리고 어떤 분이 오늘 한라를 질문하십니다. 내가 7,000원에 샀는데 3년간 물렸었는데 본전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3년 동안 당금지에서 본전 오셨대요. 절대 팔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이드 10,000원 돌파할 때까지 주무세요. 아직도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이거 건설입니다. 중저가 건설주들 연봉으로 보시면 얘가 거의 10년간 빠졌습니다. 10년간. 우리가 KCC 건설, 한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가 10,000원을 돌파하는 에너지가 나올 때 얘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단기간에 순식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월봉을 보시면 이제 시작이에요. 얘도 시작입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제가 현대건설이든 아파트 3대장이든 뭐 이제 중동에서도 심지어는 수주해 오는 시대가 올 거다. 건설주 옛날 중동의 붐같이 2025년에서 2027년 한전부지와 GTX, 삼성역 다 이런 모든 에너지가 눈에 보일 때 그때쯤 적합한 키시는 내공을 가지신 분들은 최고의 수익률을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각자의 돈그릇이니까요. 저는 강요 안 하겠습니다. 그게 꽂히면 가시고 호흡이 안 되시면 그 호흡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동화 지질 시간 외에서 파셨다는 분이 계세요. 제가 허락했습니다. 이게 안 되나요? 25,000원 돌파할 때까지 주무시는 거. 이 종목은 약간 품절주 성격이 있습니다. 얘가 전에 한번 7,000원에서 29,000원까지 이 파동이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5,000원과 25,000원에 갇혀 있어요. 얘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제가 왜 25,000원부터 시작하죠? 얘가 4만원 갔지 5만원 갔지 아직까지 지하화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보다 저가에 했던 특수건설은 더블 이상 갔어요. 특수건설도 옛날에는 4만원까지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는 15,000원짜리가 12,000원. 근데 요번에 그걸 넘었습니다. 그 증자해갖고 빠져요. 17,000원까지 갔어요. 7,000원짜리를 16,000원. 요게 16,700, 700원인데 이게 권리락해서 낮아진 단가입니다. 실제는 더 갔어요. 요새는 11,000원을 지지해줘요. 그리고 14,000원을 뚫어야 이제 뭔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는 기준점이 됩니다. 특수건설은 한 게임을 했어요. 동아지질은 한 게임을 아직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그림이 전번 파동보다 더 크지 않을까. 우리가 15,000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얘는. 그래서 한번 팔고 다시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고점 돌파할 때까지는 잠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움직이면 3일 만에 그냥 cap상학거로 갈 수 있는 에너지들입니다. 이런 것들 품절 주는 옛날 하이스틸 같은 느낌 15,000원짜리가 더블게임 이런 종목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흐름도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죠. 그래서 각각 종목마다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마다 그 특성들을 숙지하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9시에 또 싸우는데 오늘 파생 시장은 이제 어저께 굉장히 위험한 거를 삼성전자 땡기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움직임을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저께 407과 410 어디가 중요한지 맥점 아시죠? 이제 어저께 움직인 중요한 맥점들을 410과 407 그럼 410을 오늘 바로 돌파해요. 기승전 삼성전자 갖고 오면 410과 415에 412.5 그리고 어저께 고점 411.2 이가 고가가 되면서 다시 어제와 반대로 삼성전자 빼면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405와 415 이 10포인트입니다. 중심값 410을 갖고 며칠 동안 싸우나 보시죠. 1, 2주 싸울 수 있습니다. 12월 달 곧 지금 처음 시작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성 갖고 싸워 보겠습니다. 그럴 때 위클리는 더블 갔다 반토막 갔다 더블 갔다 반토막 갔다 그 변동성을 내 걸로 잘 또 이용해 보시고 어저께 그 사이즈에 7천억 들어왔다 3천억 때렸다 아주 난리를 칩니다. 얘네들 한국 ATM기입니다. 얘네들 삼성전자 갖고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그러니까 어저께 공포 그 하방 건 사람들은 얘네들한테 당한 겁니다. 심리적으로 환율 급등하지 미국 미사일 쐈지 북한 미국 빠졌지 이거 무조건 400개 갖고 하방 집중하신 분 어저께 제대 날입니다. 항상 어떤 변수가 오면 우리나라는 누가 뭐라 해도 기승전 삼성전자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모든 옵션 지표 한 30개를 다 봤었는데 이제는 단순하게 삼성전자 20개 종목 4가지 사진만 봅니다. 그러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별짓 다 해봤어요. 근데 4가지 사진으로 압축했다는 거 그것까지 오는데 뭐 미결제 약정, 옵션 결제 약정도 보고 뭐 이 그림들은 그거 기초 자료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참고만 합니다. 방향성만. 여러분들도 그 4가지 사진의 비교 그리고 미결제 약정의 변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이는지 다르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서 전략에 응용을 해보시죠. 네,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